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 국민의힘 아주 어떤 변수에 콱 갇혔습니다. 왜냐? 갑자기 안철수가 지난 11월 1일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결국 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권 선언은 그 자신의 자유이고, 더더욱이 안철수는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 또는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안철수가 꼭 대권에 나올 만한 조건이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조건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특히 이준석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죠. 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점을 베이스로 깔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홍준표와 이 윤석열과 홍준표 과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안철수 변수가 튀어나왔다. 일단 어떻게 할까? 윤석열 총장은 큰 그림, 통합의 큰 그림 속에서 함께 가야 한다. 통합의 큰 그림이란 전제를 붙였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DJP 연합 모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JP 연합 모델이 가능하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금 언론에 투영된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세력이 너무 없다.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뭐 무의미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내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세력이 너무 없다. 세력이 없어도 한 표가 문제가 되는데 안철수가 세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 유승민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보다 안철수 세력이 아마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이건 저의 느낌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다.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이다. 단일화는 필연이다. 예. 이 원희룡 지사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안철수 후보는 각 후보들의 러브콜에 대해서 지금 일축하고 있습니다. 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금 초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권 선언한 마당에 벌써부터 딜에 뛰어들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로 이제 야권 단일화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 셈법, 국민의힘 셈법도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참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과정인데 안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은 안 대표와 치열한 수싸움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안철수와 같이 지금 라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까? 라뽀라는 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안철수와 아마 라뽀가 형성이 안 됐거나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뽀가 안철수와 잘 된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원희룡과도 라포가 형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란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유승민과는 전혀 라포가 형성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 안철수에 관한은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통합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라디오에 CBS 라디오에 나가지고 세력 대 세력이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면서 1997년 그 DJP 연합, 다시 말하자면 DJ의 DJP 연합 모델. 그러니까 DJ와 또 JP 김종필과 연합 모델을 해서 결국 대통령은 누구? 김대중. 총리는 누구? 김종필. 이 모델을 거론해서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겠다. 이런 뜻이 아마 내포된 것 같습니다. 이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후보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전 총재에게 공동정부의 총리직을 제안하고 연대해서 계속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김종필 씨가 총리를 2년인가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갔죠. 내각제를 하기로 했는데 내각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결과는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 연합을 하는데 대통령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고 총리를 한 2년간 해서 총리 중심으로 내각 중심을 하긴 했지만 결국 내각제로 가는 이 헌법 개헌을 안 했습니다. 누가? DJ가 안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공동정부와 총리직을 제안하면서 연대해서 정권교체 성공했던 것처럼 단순한 단일화가 아닌 연정 수준의 연대를 안 대표에게 지금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죠. 홍준표가.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은 후보 간의 경쟁에 초점을 둔 단일화가 아니라 야권 연대가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 야권을 연대하면서 통합을 한다. 단일화를 한다. 그거 상당히 그 현실성 있는 답변이고 또 DJP 연합 저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고 어느 것을 안철수가 좋아할까요? 우선 인간적인 라포 형성이 누가 많이 됐느냐라는 문제도 많이 작동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승민은 NO, 원희룡은 단일화해야 된다. 통합 대신에 후보 간 단일화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원하는 어지간한 조건은 다 들어줄 수 있다 하면서도 공동정부를 하기에는 안 대표 쪽 세력이 너무 없다. 아주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맞다. DJP 연대 방식보다는 단일화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 충청 세력이 연대했던 DJP 연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지금 완전히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또 상황이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존재는 그렇게 싹 무시해버릴 수 없는 필연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마 유승민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원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단일화를 안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단일화에 찬표를 던졌습니다. 단일화를 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못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단일화를 통한 소위 정권 교체,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지금 봉착한 겁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 대표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우리가 화를 키웠는데 이건 누구냐? 이준석이가 화를 키운 겁니다. 이준석이가 굉장히 안철수를
모욕을 주고 모멸을 하고 아주 못된 그런 이 정치 행동을 했습니다. 절대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말 당을 위한다면, 당의 집권을 위한다면, 재집권을 위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비롯해서 신의 한수 뭐 등등 많은 유수한 유튜브 방송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의 부족함을 꾸짖었습니다. 미래를 통찰하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화를 키운 사람이, 안철수의 화를 돋군 사람이, 자극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대표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우리가 화를 키웠다. 누가 안 대표 자존심을 긁었겠습니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죠.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이 완주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접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안철수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 이준석이가 화를 돋구고 만들고 끝까지 며칠 전까지도 안철수를 놀려댔습니다. 네, 그 결과가 정권 교체 커다란 지금 암영을 끼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